이게 매년 이제 연기 노트를 진행을 한 지 시간이 꽤 어느덧 많이 흘렀습니다. 이때 동안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반복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또 제가 해드려야 될 이야기는,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 이 당일 대사를 딱 받았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 이 당일 대사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올해에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이야기는 매일매일 하는 이야기예요. 시험 때뿐만 아니라 모의고사를 볼 때나 뭐 이렇게 레슨을 진행할 때나 이렇게 할 때 매일매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 보시는 분들이 이제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면서 역시 뭐 그렇구나 라고 확인이 또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사를 이제 주고 나서 10분에서 15분, 길게는 한 20분 정도의 연습 시간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그 대사를 어떻게 연습하는지 제가 이제 그 공간에 같이 있어요. 혹은 이제 잠깐 밖을 나간다든지, 밖을 나가는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분위기를 전환을 시키고 공기를 계속해서 바꿔봄으로 인해서 제 앞에 있는 학생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가를 관찰하게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그 친구에게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아예 정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많이 하게 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분석하는 데 시간을 너무 오래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석을 당연히 해야죠. 대사를 딱 보고 나면은 어떠한 내용들인지 체크를 딱 하신 다음에 내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연기를 해 나가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또 이제 이것들을 워낙에 많이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분석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실행으로 옮기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대사를 내 말로 해보는 데까지 제스처를 쓰고 동선을 긋고 연기를 하면서 표정을 짓거나 시선을 만들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표현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연기 노트에서도 그렇고 몇 년 전부터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세요. 학교에 시험장에 딱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당일 대사를 딱 받았을 때 괜히 눈치 보이잖아요. 눈치 딱 보이면은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이제 한 3, 4년 전에 특징이라면은, 그때부터 이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 내가 대사 딱 받아서 분석이 되면은 그때부터 막 내가 말을 하고 그 분위기에 쫄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선택하기까지의 참 어려움들이 있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말 많이 쓰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본을 딱 받으셨으면은 그거를 생각하고 분석하는 것들보다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시간이 더 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유라 배우님도 계속 말씀해 주셨고 저도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은, 당일 대사는 여러분들이 그날 심사위원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초 연기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치 분석 올림피아 대회에 나온 것처럼 그거를 계속해서 펜을 잡고 분석만 미친 듯이 계속 하느라, 우리가 결국에는 심사위원들 앞에서 하게 되는 그 시간이 거의 처음인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연습실에서 연습을 딱 하게 될 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꼭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오. 진행요원 보는 친구들이 나와서 뭐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이런 주의사항을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의사항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은 무언가 제한을 하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사실 그거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거 빼고 다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T존에 서서 무언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T존에 딱 서게 되는 순간 내 눈 앞에 있는 이 라인을 넘어가지 말고 내가 여기에서만 뭔가 연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생각의 전환을 조금만 일으키시면은 여기까지 내가 다 써도 된다는 게 됩니다. 내 뒤, 내 옆, 여길 다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그 라인 하나에만 딱 걸쳐져 있기 때문에 뭔가 제한되어 있는 느낌을 딱 받는단 말이죠. 이게
그냥 비단 T존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야기를 딱 하고 여기 시험장에서는 조용히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시험장이 분명히 있어요. 바로 고사장이 옆에 있는 경우에는 거기선 조용히 하셔야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냥 주의사항만 알려주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분석 딱 하셨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정말 교수님들 앞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거기를 리허설을 진짜 미친 듯이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으면은 제가 오늘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옷 보이죠? 우리 멤버들은 늘 그렇듯 댓글 쓰지 마시고 댓글 남기지 마세요. 오늘도 이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이랑 당일대사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대사 줬어요. 시험 때 나왔었던 대사들을 해서 다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있었어요. 거기 공간에. 이 친구들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하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식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당황스러운, 제가 원래는 당일대사 대본집을 줘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발췌해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오늘은 완전히 즉흥적으로 제가 대사를 현장에서 준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하지만 늘 우린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연기를 하는 그곳이 무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동작 하나하나에 정말 심사위원들이 나를 보고 있고 관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그 모든 것에 정말 집중하고 내가 하는 동작 하나도 허투루 보여지는 것 없어야 됩니다. 1분에서 1분 30초, 단국대 기준으로 1분 30초 당일대사, 자연기 1분.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심사위원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습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동안 내가 1년 동안 준비한, 혹은 그 더 긴 그 시간 동안 내가 준비했었던 그것들을 1분 30초 안에 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허설을 할 때 입을 꾹 다물고 표현하지 않고 내적으로 대사를 하면서, 그리고 마침내 서서 그냥 선 싹 긋고 그냥 이렇게 내가 풀로 해보는 거 한 번도 없이,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것들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이러한 우를 범하더라 말이죠. 우리 멤버들 잘 들으시고 시험장 가서 리허설 100%로 하시고, 그리고 누가 쳐다보든지 간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합격에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전혀. 합격과 불합격에 도움을 주거나 영향을 줄 수는 있죠.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내가 내 리허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시험장에서 내가 리허설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실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공연을 해야 되는데 리허설을 하는 거라고요. 배우들이 8주 동안 연습 기간을 거치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100% 해보는 거 한 번도 없이 대본 분석을 8주 동안 하고 어떻게 할지 그냥 대충 선을 그은 다음에 사람들 1000명, 2000명, 3000명 모인 곳에서 그때 공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배우들의 연기 노트를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안 그러실 테지만 진짜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 시선에서 벗어나는 거 진짜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세요. 소수가 합격한다는 거를. 그리고 그럴 때마다 생각하세요. 누군가를 쳐다보고 의식하고 판단하는 거는 관객이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 사람을 관객으로 인지시켜 버리세요. 그 사람은 관객입니다. 그 사람의 시선을 느끼면서 연습을 하게 되는 것만큼 유리한 조건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판단하나요? 잘 됐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시험장 들어가서 판단받아야 되잖아요. 평가받아야 돼요. 그러면 미리 100% 리허설 풀로 하면서 미리 평가받아보세요. 그렇게 좋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토록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왜 그러는 거냐면, 여러분이 내적인 무언가의 대사를 하면서 준비를 막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대사 해보잖아요. 다르다고요. 여기서 제가 저번에 레벨링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뭔가 대사를 막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감정적인 호흡을 쓰고 있어 라고 하는 거에 취해버린다고요.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사가 나오게 되죠. 주사는 여러분마다 다 다를걸요? 누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저는 주사가 없는데요. 그래. 주사가 없으니까 자기가 뭔가 감정적인 호흡에 나오는 것에 취하기 시작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라고요. 이게 뭐냐면 내가 뭔가 더 할 수 있고, 혹은 그 더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뭔가 빌드업을 쌓아나가서 거기서 팡 터트리든, 내가 혹은 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든 어떠한 것들이 변화무쌍하게 일어나야 하는데,
제대로 된 리허설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내면으로만 무언가를 하기 시작한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거를 대사로 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뭔가 감정적인 호흡을 잡아나가고 있고 뭔가 이걸 하고 있어. 그것들 하다가 끝난다고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형태에서 무언가를 쏟아내고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기억이 안 나요. 괜히 뭔가 아쉽고 찝찝하긴 한데 뭔가 그래도 내가 표현을 한 것 같긴 하고 그런 상태가 된다니까요. 리허설을 하실 때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였는데 실제로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선 내가 이게 뭔가 좀 루즈하고 길게 느껴지니까 여기선 변화를 좀 줘야겠다. 이런 것들을 해보셔야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왜 알고 있는데도 잘 안 하게 되느냐. 기본하고 기초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본하고 기초는 가장 쉬운 게 아니에요. 기본하고 기초의 다른 이름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본질에 있어서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왜 그걸 하지 않냐면은 지겹기 때문에 그리고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하고 있는가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 대기실에서 내가 이렇게 할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 그래 맞아. 그거 내가 알고 있어. 그거 하셔야죠. 생각하는 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누군가가 먼저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빤히 보고 있어요? 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관계가 아닙니다. 배우잖아요. 제가 오늘 이거 컨텐츠로 만들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한 3시간 후인가 4시간 제가 그 얘기했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거 얘기하다가 너무 흥분할 것 같아가지고 하면 안 되겠어. 여러분 제가 왜 흥분하는지 아세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올리는 영상이 길이가 너무 길고 이제 재미없는 얘기 할 수도 있고 막 너무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안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평균적으로 이 영상의 조회수가 100이 넘어가고 200이 넘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100명이 봤고 200명이 봤다는 거예요. 우리 이 채널 배우들의 연기노트 채널 특성상 연기하지 않는 사람들 거의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들을 100명이 보고 200명이 보고 300명이 보는데 그거를 생각대로 옮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대본 받아보세요. 학원에 계신 분들, 그룹으로 하시는 분들, 심지어 개인 레슨 하시는 분들 다 한번 살펴보세요. 대사 받고 나서 실제로 분석하고 나서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는지. 그런 경우 정말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누가 대사를 시작했는데 내가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 그리고 평가한다, 잘한다, 못한다. 그거 관객입니다. 그건.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하셔야죠. 그리고 경각심을 딱 가지셔야죠.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거 하시라고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세요 제발.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근데 분석이 아직 다 안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자유연기는 오픈북 테스트예요. 자유연기를 하는데 단어의 뜻을 모르고 문장의 의미를 모르고 이렇게 한다? 할 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러면은 관객들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희곡이라고 하는 이 오픈북 테스트를 통해서 의미가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걸 내가 못 찾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거를.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자, 당일 대사 다시 한번. 단어의 의미 붙이고 이 단어가 이 사람에게 주는 뭐고 제 옛날 영상 한번 보세요. 제가 배우가 자기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단어의 의미를 모르면 그건 실질적 문맹이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요. 그 단어의 의미가 엄마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그 인물에게 다르고 나에게 다르고 내 친구에게 다르고 다 다를 텐데 내가 연기를 하는 인물이 엄마라는 말을 하면 그 인물에게 엄마는 어떤 의미일지를 전부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자유연기에서는. 전부 다 그게 오픈북 테스트로 나와 있으니까. 당일 대사는 어떻죠? 여러분이 만약에 알고 있는 희곡이 나왔으면 그 인물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모르는 희곡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인물에게 엄마는 어떤 의미였을까? 이거에 대해서 상상하고 그럴 시간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고 그 대사를 쭉 다 받아봤을 때 이 인물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서브텍스트를 정하시고 그 목적지를 정하신 다음에 그 목적지로 도달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나갈 것인지 그 다음부터 문장이 됐든 그런 것들을 그 하나의 큰 틀의 대사를 표현하기 위한 도착 지점을 가기 위한 방향으로만 설정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 이야기가 만약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방법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정말 다 알려드린 영상이 있어요. 당일 대사 영상 2개 있거든요. 그거 꼭 보십시오. 야, 조회수 아니야, 제발. 그런 거 아니야.
안 봐도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와, 저하고 한 번 상담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담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아 그래요 수업합시다 저 이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 싶은 분하고만 해요. 제가 영상을 남겨놓는 이유는 그 영상을 만약에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거기서 정말 꼭 그것들을 정말 좋은 그것들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 영상들을 꼭 보세요, 여러분. 두 가지예요. 두 개 있으니까 제가 이거 링크를 뭐 남겨뒀든지 할게요. 꼭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전 도저히 이거 인물에 대해서 이거 모르겠고 정말 모르겠다. 연락하십시오. 월간 연기 노트 연락하십시오. 제가 바꿔드릴 수 있어요. 4주 만에 바꿔드릴게요. 자신 있어요. 정말 연기에 대해서 열정적인데 내가 아는 게 없다. 진짜 모르겠다. 연락하세요. 레슨이라고 하는 긴 시간은 저하고 한 팀이 돼야 되는 사람들을 찾는 거기 때문에 저 굉장히 소수로 해요. 유라 배우님하고. 그래서 레슨은 정말 대화를 많이 나눠봐야 되겠지만 월간 연기 노트는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하세요. 저는 자신 있어요. 자신 있는 정말 바뀌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을 꼭 주세요. 아셨죠? 퍼센테이지로 정하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만약에 10분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20% 혹은 30%까지는 분석을 한다. 데드라인을 설정을 하면은요. 여러분이 목표를 정해야 되는 것들이 방향성이 분명히 뚜렷해집니다. 그거를 그냥 믿고 나가기로 결정을 했으면은 우리는 딱 20%에서 30%의 그 시간만 분석을 딱 한다라고 가정을 했으면 지금 이 인물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거 같아 라는 목적성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문장 어떻게 할지 이 단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표현하는 그 70% 안에서 내가 목적으로 정해놓은 그 방향성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70%에서 뭐 60%가 됐든 그 퍼센트 내지 안에서 표현으로 그것들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시간들을 다 쓰셔야 돼요. 그게 리허설인 겁니다. 그렇게 해야 대사들이 또 외워지기도 해요. 표현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줘야 되고 내가 어떻게 들려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퍼센테이지로 정하세요. 내가 그냥 분석만 계속하다 보면 진짜 끝 없어요. 여러분 분석에는 끝이 없습니다. 제가 6개월 혹은 반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작품 하나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했었던 적도 많아요. 분석에 만약에 끝이 있으면은 그러면 정말 저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당일 대사기 때문에 더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석만 계속 하시다 보면은 불안해집니다. 이게 과연 맞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 그거 언제 하시는 거냐면 여러분 자유연기 톡백 정하신 다음에 책 계속 보시면서 하루하루 맨날 그렇게 분석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때 하시는 거고요. 시험 시간 10분에서 15분, 20분 연습 시간 좋은데 거기서 그거 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표현을 하셔야죠. 여러분은 어필하는 자리예요. 심사위원들이 거기서 그런 분석을 왜 했나 이런 질문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것들을 보고 나서 결정을 짓는다고요. 질응답 없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는지 어떤 학교들 때문에 강조하는지 아마 다 아시죠? 그런 질문 거의 나올 가능성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여기에서 뭘 어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시고 그것들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는 것들을 연습실에서 연습하시라는 얘기예요. 퍼센트로 정해서 하세요.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결정을 하신 다음에 무조건 그걸 지키세요. 그러면서 표현을 해나가면서 또 얻어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분석하시면서 막 단어의 의미 그렇지 않습니다. 오디션이라고 하는 거를 꼭 인지하셔야 돼요. 1년 동안 해야 되는 거를 10분 만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그렇게 해놓았으면 거기에 대한 능력과 실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퍼센트를 딱 나눠가지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분석을 딱 해놓고 이게 만약에 다 막힌다. 제가 필살기도 알려드렸습니다. 다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처음에 그 대사를 딱 읽었을 때 나한테 어떤 감정이 딱 왔는지 그거를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나랑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게 길 안내를 해서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하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시험이 이제 시작이 됐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힘주어서 이야기하는 학교들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 돼요. 제가 오늘 해드린 얘기 꼭 기억하시고 꼭 그렇게 연습하시고 꼭 그렇게 훈련하시고 시험장 가서 꼭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너무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9유가 없으니까 분량 조절이 이게 말도 안 되네요. 자, 그럼 시험 준비 즐겁게 하시고 이 진심 정말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자,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